안녕하세요. 블로터 테크웹이나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요즘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혹은 뭐 프리랜서분들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생방송에서도 학생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히나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자기 일만 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뭐 유튜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하면서 두 가지 일 이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기 좋을 책이 이번에 발간됐는데요. 바로 시간관리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에 저희가 시간관리법을 쓰신 김지현 SK 부사장님을 모시고요. 스마트 워커 되기 위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환영할까요? 김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시간관리법에 대한 책들을 뭐 예전에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도요? 10년 동안 한 4권, 5권 정도 쓴 것 같아요. 이 주제로. 와, 뭐 시간관리법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시네요. 지금 그만큼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테크웹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좀 많아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SK의 부사장으로서 네. 현재 써니라고 하는 교육 조직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원하고 똑같죠. 근데 그와 별개로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책 집필도 한 그러니까 거고요. 저자시면서 제가 책을 무려 50권을 썼습니다. 50권을 쓰셨어요? 25년 동안 썼으니까 정말 많이 썼죠. 네. 저는 한 권 딱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못 해먹겠다 이랬는데 50권을 50번을 그렇게 고생했어요. 사실 책 와. 쓰는 거 힘들거든요. 네, 엄청 첫 번째는 필자, 저자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강사예요. 강사도 네, 그러시고요. 한 네. 27년 동안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한 3,000번 되더라고요. 또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했기 때문에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뭐 강연을 뭐 해보긴 해봤지만 이 뭐 부장님한테 비하면은 세 발의 피네요. 오랫동안 해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뭐 컨설턴트 이외에도 재밌었던 게 홈쇼핑에서 네. 물건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쇼호스트? 쇼호스트 옆에서 네. 저는 이제 컴퓨터를 팔았거든요. 컴퓨터를요? 예, 그래서 네. 호스트가 이제 컴퓨터 이야기를 막 하면 네.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때 제가 딱 등장을 해서 이 컴퓨터는 어떤 기능이 좋고 성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컴퓨터 쇼핑 호스트 옆에서 네.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도 했어요. 아니 그럼 원래부터 컴퓨터나 뭐 이런 공학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재능이 있으신 건가요? 맞아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시작했던 게 네. 95년도부터 컴퓨터에 푹 빠져가지고 네. 컴퓨터 관련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혹시 컴퓨터 조립 제목이 어떤? 아실 수 있겠다. 네. 컴퓨터 119라는 책을 썼어요. 나 저 그 서점에서 본 것 같은데 예전에. 꽤 오래됐죠. 예, 예. 맞아요. 미래정보사하고 쓴 컴퓨터 119가 제 첫 작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영진출판사하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조립술이 쉽게 배우기. 조립까지. 그 책이 제 기억으로요. 네. 98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컴퓨터 서적에 네. 아니 컴퓨터 서적이 아니에요. 전체 서적에 네.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정말요?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때. 와 대박. 왜냐면 베스트셀러 작가였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오늘 SK 부사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딱딱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오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됐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자 최근 시간관리법이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부터 써오셨던 것들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 그렇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네. 10년 동안 제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네. 코로나가 갑자기 맞아요. 터졌잖아요. 2년 동안. 세상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서 회의도 어떻게 하세요? 혹시 회의? 회 저희도 가상 줌, 네 줌으로 합니다. 웹엑스 이런 거 네. 이용하잖아요.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비대면 회의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회의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가 갑자기 디지털로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예, 이게 원래 한 10년 걸릴 일이 네.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언젠가는 오겠다 맞아요. 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뭐 비대면 회의 누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걸 겪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과거로 100% 회귀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완전 바뀌겠네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와, 그래서 이 바뀐 세상에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진짜 이런 책이 꼭 필요하네요. 네. 네. 저도 확신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2개월 전에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그럼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네, 총 50개의 팁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시간 관리하면요, 되게 입에 나와 있는 책들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들으면 뭐 그럴 것 같네 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맞아. 당장 실행 방법들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50개의 당장 생활과 업무에 실천할 수 있는 테크닉 50개를 아예 제시를 합니다. 아, 그래서 50개를. 50가지 중에 내 업무 특성이나 나하고 좀 맞겠다 싶은 거를 선별해서 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게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게 원래 뭐든지 실행하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실천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참고가 되겠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 당신도 스마트 워커. 그리고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에 관련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자,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 많은 일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이 없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이 없다면 네. 이거는 그냥 백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최고죠. 그렇죠. 네.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일이 쏟아진다는 건 내가 잘하니까. 음. 회사에서 일이 안 쏟아지는 건 일을 못하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좋은 거다. 근데 일이 많은 걸 불평불만을 갖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이걸 제 시간에 못 끝내잖아요. 근데 일은 또 들어와.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보면 힘들기 이전에 우선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많은 건 좋은 거다라고 세뇌할 필요가 있죠. 네. 태도의 문제니까.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나의 문제예요. 일이 많은 건 좋은 건데 일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제각각 달라요. 아, 사람마다. 그죠? 근데 왜 다르죠? 그러게요. 역량이 다르니까. 맞아요. 역량도 다르고. 네. 네. 역량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퍼포먼스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경험이 쌓이니까. 경험 쌓이니까. 더 능숙해지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문제는 그 경험이 쌓여져서 능숙해져서 역량이 오르면 한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곰곰이 보면 되게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왜? 챗바퀴 돌듯이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소처럼 일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일하면 평생 그렇게 일하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일은 많이 쏟아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이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작년 대비 올해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다르려고 하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예전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내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역량 개발이 필요하죠. 네네네. 그러려고 하면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소처럼 일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그러려고 하면 도구를 잘 써야 됩니다. 맞아요. 도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무거운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무거운 돌을 저기까지 옮길 때 그냥 맨몸으로 옮기려면 힘들죠. 아, 너무 힘들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럼 뭘 이용해야 되죠? 그럼 약간 도로래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지렛대, 고려대 이걸 이용해야 수레 되죠. 뭐 이런 거.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바로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아. 즉 내가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려면 나 혼자 다 모든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도르래를 이용하면 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더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면 됩니다. 네. 그 세 가지 입각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아,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이거 일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 짜증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아, 나 일이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청장 안 줘봐요.
그러면 맞아요.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요. 인정 못 받으면 성장이 없는데요. 예,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일부러 좀 쉬라고 일을 안 줬더니 아이, 스트레스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내가 인식을 뭐라 그러나? 내가 의지를 못 받고 있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일 많은 걸 행복해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작년 대비해서 더욱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 아, 맞아요. 세 번째, 도구를 이용해라. 네, 도구를 딱 이겁니다. 네. 그럼 그런 뭐 도구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맥북 사고 나서 아, 예. 제일 먼저 한 일이 시간 관리 도구들을 음. 뭐 스케줄러는 뭘 쓸 캘린더 것이며, 앱은 뭘쓸 거며. 뭐 투두 리스트는 뭘 그렇죠. 쓸 것이며, 관리. 이걸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혹시 부사장님도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게 50가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군요. 예, 거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캘린더 앱, 네.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거, 그 외에 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지, 구조적 사고를 하는 법, 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메모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이런 메모도 모든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의 기억력은 유한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디지털은 무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메모 툴을 이용하게 되면 내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훨씬 더 나의 사고의 폭이 더 깊어지죠. 네. 그리고 그 메모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또- 도구를 정말 잘 찾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또 꺼내어서 볼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게 진짜 한 가지 질문만 했는데도 정말 이 꿀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이 내공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부장님. 네. 자,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파악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5W1H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만의 공식이거든요. 네. 사람마다 다 공식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일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을 해요. 왜 해야 되지? 네. 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Y. 세 번째, 네.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지? 네. 무엇을 달성할 수 있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혹은 누구에게 이걸 최종 결과물로 보고를 드릴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타이밍. 이 OW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리고 방법을 찾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기획을 하거나 뭐 마케팅 전략을 짜거나 그리고 우리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할 때 맞아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고객도 좋고 즉 보는 사람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네. 또 나도 해야 되는 명확한 비즈니스의 밸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법론도 잘 디자인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OW1H로 사고를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게 마치 글쓰기 방법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저도 책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네. 책을 집필하기 위해 항상 고민을 한다고요. 이 독자는 무엇을 원할까? Why? 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뭘 기대를 하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목차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 What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기는 게 좋을까? How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출간하는 게 맞나? 내년 초에 출간하는 게 맞나?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이게 항상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좋은 생각은 나는 것 같지만 이게 두루뭉실하게 막 되면서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OW1H로 정리를 하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게 시간 관리가 되는 거군요. 그게 50가지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조직에서 리더는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도 뭐 한 조직의 리더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항상 저도 리더의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리더의 역량에 따라 그 조직의 성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 리더의 시간 관리법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리더들은 그 팀원들과 좀 어떻게 다르게 좀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요? 대도서관님도 어쨌든 리더로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치환을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혼자 일하는 거와 다르죠, 회의는. 맞아요. 예. 자, 5명이 회의에 들어오면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회사 전체로는 몇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럼 5시간이 5시간이죠. 네. 내 1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5시간이 결국 회사의 임금과 연동되면 예, 그 5명이 참여한 한 달에 받는 월급을 시간으로 나누면 5시간은 어쨌든 투자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더가 이 5시간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생산성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네요. 정리를 하면 네. 리더의 시간 관리 리더십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적인 예로 회의만 해도 네. 어떻게 이 회의 한 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개인의 시간 관리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죠. 아 그러네요. 이 남의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네요. 맞아요. 진짜. 게다가 단위의 회의 시간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일을 줄 거 아니에요. 리더로서. 그러면 팀원 A와 B와 C한테 일을 줄 때마다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맞아요. 좋을지. 왜냐하면 고민해요. 네. 이 일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변수가 있어요. 상대적이거든요. 맞아요. 왜?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주면 그 담당자는 다른 일을 못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네. 그 얘기는 벌써 리더의 시간에 있어서 일을 맡길 때만 해도, 일을 지시할 때만 해도 누구에게 어떤 업무와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걸 같이 고민해야죠. 네. 그래야 회사 전체의 시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똑똑한 리더들은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네.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팀 동료 전체의 네. 시간을 같이 관리해줘야죠.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면 저도 뭔가 회의하자 그러면 뭔가 제 시간 언제 나는지를 맞춰가지고 그래 뭐 며칠 몇 시쯤에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얘기들을 하는데 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제 회의 전문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회의를 진행을 저는 30분을 넘기잖아요. 모든 회의는. 1시간 너무 길거든요. 네. 자, 근데 그러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해요. 아까 OWEH 말씀드렸죠. 네. 이 회의를 왜 하지? 아, 네. 회의 주최자가 얻고자 하는 거. 네. 그게 명확해야 되잖아. 이 네. 회의를 왜 하지? 자, 두 번째. 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예, 안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시간 낭비잖아. 그러네요. 누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두 번째. 세 번째. 회의에서 무슨 안건을 논의해야 될까?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아젠다를 뭘로 세팅을 하지? 고민이잖아요. 네. 자, 네 번째. 회의 진행 방식을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단순 일반 공지 방식의 회의가 좋을까? 브레인스토밍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논쟁을 붙이는 게 좋을까? 네.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회의 방법론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 맨 마지막.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게 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료들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이 5가지를 고민하고 회의를 주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하면 회의 주최자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네. Y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선명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서 관련된 참고 자료를 미리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더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회의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제가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회의에서 네. 그냥 얘들아 뭐 한번 모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굳이 한번 모인 다음에 주간 회의처럼. 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뭐 애들은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괜히 필요 없는 애지만 왠지 뭐 친목도 도모할 겸 네. 아니 그런 같이 회의도 들어와라, 있어요. 이러는 아니 근데 회의 목적상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성과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뭐 브레이크 타임도 갖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리더십도 좀 확인도 하고 또 유대감도 동료애도 확인하고 그런 회의가 있죠 따로. 그런 회의도 그럼 있군요.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죠.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네. 대충 하는 회의는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그러네요. 네. 정말 이번에 반성하게 됩니다. 이 리더로서 뭔가 이 시간과 이 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 구성원들의 시간이 다 들어간다는 걸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시간관리법 책을 구매하시면 아마 그 안에 50가지가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 당신도 스마트 워커. 자, 이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은 또 요즘 사람들이 제가 생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전 자꾸 일을 끝까지 미루게 돼요.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간 다음에 하게 되는데 대도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가끔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네. 혹시 뭐 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대도서관님은 할 일 관리 유틸리티 혹시 쓰세요? 할 일 관리 유틸리티, 네. 투두리스트 같은 거. 네, 투두리스트. 네, 맞아요. 저는 하나 씁니다. 아, 그래요? 유료로. Things 3라고. Things. 네, 진짜 예쁜 UI 앱이죠. 맞아요. 네, 제가 아이폰에 최적화된. 이 깔끔함.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세 가지, 네.
패드, 그다음에 맞아요. 아이폰, 그다음에 맥북까지 세 개를 다 샀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네. 생지. 맞아요. 저도 그거 이용하다가 저는 G태스크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데 G태스크? G태스크. G태스크? 네, 구글 태스크예요. 네. G태스크를 이용하는데 네. 자, 할 일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 거기다 처박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아 맞아. 오늘 나 뭐 해야지. 맞아요. 아, 내일 뭐 해야지. 어제 뭐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하지. 이거 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많아서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하기 전에 우선 할 일은 한 군데 보관한다. 거기만 들어가면 다 나온다. 네. 내가 할 일을 왜 잊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자, 두 번째 할 일이 막 쌓여요. 스택에 쌓인다고 하거든요. 2개, 3개, 10개, 20개. 맞아요. 종종 쌓여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 대도서관님은 일을 할 때 이런 네. 할 일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 가장 먼저 뭘 하세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닥친 것부터. 네. 급한 거. 급한 네. 거는 누가 정하죠? 급한 거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마감이라든지, 아, 오케이.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만 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내일이 주말이라서 아, 그치. 뭐 은행에 못 간다든지, 맞아요. 예, 아, 이러면은 그치. 예, 그런 은행에 거 가야 있죠. 된다든지, 예.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특이한 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귀찮아하다 보니까 네. 그 근처 갔을 때 아, 같이 그 하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같이 하는 네, 거. 약간 이런 아, 느낌들. 네. 네. 거기에 이제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면 중요도도 들어가죠. 아, 그 일이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중요하냐. 뭐 네.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프리랜서로 네. 보상을 해주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X축과 Y축이 있는 거예요. 네. 시급도, 아, 그 다음에 중요도. 중요도까지.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을 일반적으로 먼저 하죠. 네. 예. 그럼 뭐 너무 뻔한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면 저는 할 일 관리 방식이 네. 투두리스트에 쫙 짜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네.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아, 10분 안에 끝낼 10분 수 안에 있냐 끝낼 수 없냐고요? 왜냐하면 네. 이 일이 시급하냐 중요하냐는 엄밀히 말하면 내 관점이 아니에요. 네. 상대적 관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철저하게 내 관점이에요. 그럼요. 내가 딱 보고 아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메일 답변 쓰면 되네. 네. 아 이건 내가 그냥 자료 찾아가지고 바로 주면 되네. 내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20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아.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왜 아, 그렇게 하시는 네.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이 많으면 할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똥똥똥똥 끝내잖아요. 네. 그럼 편해져요. 왜 일이 줄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유한을 삼잖아요. 성취감도 생길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성취감도 있죠. 네. 성취감과 만족도와 위안을 삼으니까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져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아.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일을 막 시키잖아요. 네. 동료한테 부탁하고 또 리더라고 하면 이제 지시도 내리고 네. 되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부탁해? 다다음 주까지 해줘. 네. 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 와요. 목요일까지 오거나 금요일까지 오거나. 네네. 다다음 주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다다음 주까지 안 와요. 그 다음 주가 되거나. 그렇죠, 게다가 또 그렇죠. 재촉해야 돼. 네. 어떻게 끝냈어?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거 좀 해봐. 다음 주까지 했는데 네. 당장 10분 안에 답변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일 잘해 보이는데요? 그쵸. 네. 그거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이거.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 인재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맞아요. 뜨네요. 그 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가장 먼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네. 나를 위해서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네. 남한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나 좋은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거에 맞춰가면서 네. 일을 더욱더 퍼포먼스가 늘기 마련이죠. 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런 그래요. 식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부응하려고 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런 믿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주가 나를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아, 하는 게 네.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나오거든요. 네.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매사 비난적이고 짜증나고 그러면 짜증나요. 맞아요. 만사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부응해서 나도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진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어요. 네. 맨날 미루다 보니까 이게 내일 마감이 이게 내일까지니까 이거 어떻게 네. 해서든 해야지. 그래서
기획서를 마지막에 써가지고 마지막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내 자신이 너무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맞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제가 아닌데.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택배 기사분들. 그분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가 이 택배 트럭 창고 안에 네. 줄어들 때. 뭐가 태스크잖아요. 네. 태스크가 줄어서 텅 비면 눈에 마음이 보이는 얼마나 성취감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다음날 물론 채워지겠지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많이 채워줘야 돈이 들어오죠. 아, 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이 많다는 걸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일을 빨리 떨어내서 비워야 되고 네. 그래야 또 충전이 돼서 또 내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네. 이게 다 선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또 제일 좋네요. 저는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진짜 맨날 닥친 일들만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부터 빨리.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최고 좋네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게임 같네요. 맞아요. 게임도 네,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이 생활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그치. 없잖아요. 맞아요. 미션 달성하고. 네, 미션 달성하고 맞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미션 달성하듯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도 그렇게 게임처럼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럼요. 능률도 오르고. 진짜 레벨업이 된다는 느낌이 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정말. 확실히 이게 시간 관리 전문가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자, 회사마다 예. 뭐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늘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일기 쓰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 일기 쓰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혹시 대도서관님 일기 쓰세요? 저는 요즘 이제 예. 아들이랑 써요. 아들하고 앱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폰으로 아들이랑 둘이 바꾼 다음부터 그 일기 앱을 사가지고 야. 무다라고 어. 그래서 이제 사진 한 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군요. 저 기록. 아이한테도 되게 기록에 또 네. 메모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주고 네.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다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점점 이제 뭔가 글 쓰는 게 당연하죠.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 네. 그것도 괜찮은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일기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쓰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안 쓰는데 프로젝트 일기만큼은 직장생활 20년 동안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뭐냐 도대체? 네. 그냥 간단해요. 우리 일기 쓰는 것처럼 네. 일상의 내 하루를 반성하고 네.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뭐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거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좋네요, 진짜. 그래서 왜 쓰느냐? 네. 왜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거든요. 네. 대학교 때는 곰곰이 보면 우리가 교재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교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배우는 교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더 작년에 배워야 되죠. 했던 일보다 올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더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성과도 그렇죠.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프로젝트 일기가 바로 교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교재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딱 네. 그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그냥 매일 쓸 필요는 없고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뭐가 불쾌했는지 짜증이 뭐가 났는지 너무 기뻤는 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담담히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기록하고 반성하고 복기를 해야 돼요. 자, 복귀를 해야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3월 달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를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는 거예요. 네. 이 일기를 쫙 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맞아. 작년 3월에 이런 프로젝트 내가 진행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했었구나. 이때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힘들어 했었구나. 네. 이때 이 프로젝트가 성과가 한 100점 만점에 한 90점이었구나. 왜 10점 달성을 못했을까?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네. 일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때 리소스에 문제가 있었구나. 리더십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을 적어놓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초등학교 일기장 보면 네. 창피하잖아요. 맞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도 똑같이 이 프로젝트 일기를 3년 전, 5년치 걸 이렇게 보잖아요. 꺼내어서. 그러면 내가 그때 어렵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 큰 뜻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때 너무 뭣도 몰랐구나. 배우는 거예요. 네. 배웠다는 얘기는 느낀다는 거고 느끼면 내 인사이트가 커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비결이 생기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그 일기를 작년도 봤을 때 올해 1월에 봤을 때 지금 7월에 봤을 때가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달라요. 예. 왜? 내가 성장했으니까. 맞아요. 그걸 느끼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애송이었어? 막 약간 이런 맞아. 딱 느낌인 거죠. 그겁니다. 네. 그 느낀 걸 10분 제대로 느껴야 내가 성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성장하는 교재를 만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진짜 저는 상상도 못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일에 대한, 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유용한 거네요. 맞아요. 너무 유용하고, 이게 왜 부사장이 되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왜냐면 이렇게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딱 해놓으면 이 경력 관리도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딱 그렇죠. 맞아요. 네, 커리어 관리가 딱 되기 때문에 자기 이력과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그렇죠. 그 회사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 정확하게 시작하네. 네, 그러면은 저 같아도 이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죠. 사실 네. 회사 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지 기억하기 힘들어요. 다 까먹어요. 근데 여기 에버노트에 네. 딱 기록해서 보기만 하면 맞아 네. 맞아 이거 아 맞아 작년도 17개 네. 탁 나오거든요. 네. 맞아. 와, 에버노트를 또 네, 전 이용하시는 에버노트를 거예요.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저도 이런 네. 프로젝트 일기들을 꼭 써놔야겠어요. 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약간 경력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럼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관리를 안 했고.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자산이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와, 이게 오늘 저는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게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뭐 중복될 수도 있지만 네. 네. 회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네. 이 지루한 회의가 참여자들의 이 시간을 뺏고 또 힘도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나중에는 뭐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를 짧고 굵게 끝내는 방법이 있을지 아까 전에 물론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셨지만 네.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만 네. 혹시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는지. 제가 그러면 리더, 그러니까 네. 주최자가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한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모든 회사는 아마 업무 보고라는 회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매주 한 번씩 네. 예, 일반적으로. 예. 그 업무 보고를 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5명이 들어왔다. 네. 리더가 있다.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 해요. 맞아요. A 10분 동안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했고요. 뭐 지난주 뭐 네. 했고 이번 주는 뭐 진척도가 뭐고요. 다 이거. 네. B 저는요. 이렇게 하죠. 맞아요. 10분, 50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는 들으면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네. 체크하고 점검하고. 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 네. 커뮤니케이션은 10분밖에 리더와 안 했네요. 10분씩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네. 자, 그럼 그때 5명은 즉 한 명이 발표할 때 보고할 때 나머지 4명은 멀뚱멀뚱 뭐 그런가 보다. 맞아요. 관심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관심도 없죠. 본인들은 남의 일이니까. 낭비잖아요. 네. 자, 이 업무 보고 회의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 리더가 보고하면 됩니다. 아. 뭐를? 난 당신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를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거 맞냐?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냐? 근데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쭉 내역을 한번 참고해서 말하다 보니 이건 C 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참고해서 봐라. 이거는 D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내가 보고를 거꾸로 하면 그 팀이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회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되고. 맞아요. 단 그러려면 리더가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러네요. 리더가 그렇죠. 똑똑해야 되네요. 예,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 네. 우리의 시간이 훨씬 더 효율화되고 회사 전체가 성장하게 되죠. 이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의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감도 확 높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이게 믿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회의 시간도 단축되고 네, 맞아요. 생산적으로 되고. 너무 좋은데요. 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렵죠,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리더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게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죠. 네. 요즘 특히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이제 무조건 뭐 나보다 나이가 많다. 아니면 뭐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실력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뭔가 경험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저분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인정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예. 네. 너무 훌륭한데요. 와, 이게 오늘 시간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면 네. 이거 나도 이거 이게 부장님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네, 이런 자신감이 없지만 뿜뿜하게 네. 돌아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님과 함께 어떤 도구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진짜 있어요. 막 뭉게뭉게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 이거 뭔가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아, 이것도 언젠간 써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네. 그냥 대부분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네. 나중에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지를 모를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마인드맵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네. 저도 근데 솔직히 마인드맵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세요? 마인드맵 앱은 안 쓰고 그러시구나. 있긴 해요. 네. 그러시구나. 마인드맵은 사실은 원래는 그냥 네.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들, 상념들을 토해내고 네. 토해낸 것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그룹핑시키는 네. 그게 마인드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디지털하고 가장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맞아요. 앱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왜 쓰느냐가 중요하죠. 네. 왜 쓰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나의 아이디어의 상념들 네. 그거는 이제 조각조각 난 하나의 키워드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디어가 실제 나무처럼 자라서 사업이 됐든 프로젝트로 성공하려면 고민할 것들이 많죠. 네. 아이디어는 하나의 그냥 키워드에 불과하지만 네. 이걸 왜 해야 되지? 비즈니스 밸류는 뭐지? 언제 하지? 자원은 얼마나 들지? 리소스는 이런 거 정리할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정리한 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책도 그래요. 네.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유튜브 콘텐츠 기획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종류를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건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대박 날지는 이제 정리를 해야죠. 맞아요. 그게 계획서거든요. 계획서 전에 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은. 아, 계획서 전에 전에. 먼저 예, 맞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거를 이게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근데 나무로 눈에 보여야 네. 이건 여기에 있는 게 적합하지가 않네. 저기로 가야겠네. 맞아요. 이거와 이거는 인간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네. 이게 눈으로 봐야 네.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걸 기반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음.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사업 계획서 정리하다 보면 네. 빠져요. 맞아요. 함정에. 이게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네. 더 중요한 건 한번 숲이 있는 나무 안에 다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숲이 안 보여요.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운 이 터널로만 맞아요.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목차에 어디를 읽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멀어져야지 보이거든요. 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콘텐츠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어디쯤 와 있지? 네. 이거 좀 연결이 되는 게 맞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네. 투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멀리서 보려면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게 마인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책 집필하거나 네. 강의 기획하거나 네. 혹은 회사에서도 사업 계획서나 연구 보고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마인드맵으로 구조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왜? 숲을 보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서 작성이나 정리에 들어가죠. 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이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왜 숲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야 내가 길을 안 잃으니까.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구조적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나열시켜 놓고 그거를 어울리는 것들끼리 맞아요. 모아놓고 연동해 놓고 연동해 놓고 그룹핑도 해놓고 네. 이거는 여기가 안 어울리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확실히 앱이 필요하네요 이게. 마인드 노드라고 네. 제가 이제 맥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맥, 아이패드, 아이폰 다 상호 연동되는 앱이 있어요. 마인드 노드. 예.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네. 주셨습니다. 마인드 노드. 저도 집에 가서 구매하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홀딱 빠져가지고 컨셉이라는 앱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네. 어떤 컨셉을 하나 정해놓고서 계속 이제 뭔가를 그려나갈 수 있는데 이게 확장하는 거죠. 무한히 스케치북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맵을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써보십시오.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생각의 정리를 할 때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커요. 네, 생각 많은 걸 토해내면 눈으로 보면 네.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여기 있을 때랑 그럼요. 눈으로 보였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다 다르죠. 완전 네. 다르죠. 이거 사람들이 확실히 마인드맵 앱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인드 노드 예. 꼭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 자, 우리 부사장님이 쓰시는 거를 여쭤본 것뿐. 자, 마인드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저도 집에 가가지고 막 정리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요? 네. 캘린더, 캘린더 앱. 메모. 메모. 이 두 가지
이걸로 정말 시간 많이 써요. 이거를 어떤 걸 써야지 가장 좋으냐, 이게 뭐가 좋으냐, 여러 가지를 깔아보고 다 써보지만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가장 똑똑한 앱이 무엇인지 혹시 부사장님의 추천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무엇이 중요하느냐가 아니고 how,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중요해요.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캘린더 앱도 그렇고 메모 앱도 그렇고 종류는 워낙 많아요. 네. 캘린더만 해도 구글 캘린더 쓰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 캘린더도 맞아요. 있고 카카오 캘린더도 있고 뭐 또 앱만 해도 캘린더부터 시작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메모 앱만 해도 에버노트, 원노트, 노션 뭐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쓰는지보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려요. 결국은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맞아요. 첫 번째 캘린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캘린더 앱을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저 캘린더 앱은 그냥 진짜 네. 단순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시 촬영이다. 그러면 2시 촬영. 오케이. 이렇게 적어놓고 그쵸. 끝내요. 네. 알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도 그냥 그때 되면은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2시 촬영 어디였더라? 이거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쵸,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쵸? 맞아, 이렇게 돼. 자, 제가 이제 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오늘 블로터 2시 대도서관님하고 촬영 있다라고 네. 하면 제목 쓰죠? 네. 간단히 장소 쓰죠? 네.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내용을 써요. 내용을 무슨 써요? 내용? 네. 무슨 내용? 블로터에서 제 이 이러닝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나온 메일 본문 있죠. 네.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가 빵빵해요. 네.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다 들어가요. 네. 텍스트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내용이 다 그러니까 제 캘린더 다 들어가면 네.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1시 정도쯤에 이제 앞에 카페에서 미리 방문해서 네. 열어보면 내용이 다 있다고요.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 인터뷰 내용이 뭐였지. 막 이런 돈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메일을 네. 뒤져볼 필요도 없고 허둥댈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다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제가 허둥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시 촬영? 이게 무슨 촬영이었지? 약간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딱 네. 그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캘린더에 다 분류를 해놔요. 분류가 뭐냐? 네. 이게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거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냐, 제 개인 사적인 거냐. 그래서 색상을 다 다르게 해놔요. 색상을 다 정해놓는 그럼요. 그러면 저를 복귀해 볼 수 있어요. 네. 지난주 제가 어떻게 살았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작년에는 어떻게 살았지? 네. 색깔별로 쭉 구분되니까. 맞아요. 프리랜서 활동이 많았으면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행복하네. 네. 근데 내가 자기 개발 등한시했다. 교육을 좀 약간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색깔 정하는 게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전 그런 처음 것 알았어요.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캘린더는 how, 바로 그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네. 메모 앱. 메모 앱. 네. 네. 흔히 이 메모 앱도 와세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에버노트가 좋은 거야. 원노트가 좋아. 뭐 노션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가 어떤 새로운 상념이 떠오르거나 뭘 기록해야 될 때는 무조건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간단한 마음가짐. 거죠. 네. 무조건 적어놓는다. 맞아요. 자,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목욕할 때 네.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에버노트는 샤워 목욕할 때 못 쓰는데? 그렇죠. 그러면 옆에다 메모지 갖다 붙이면 돼요. 샤워 부스에. 단 물에 안 젖어야죠. 네. 그럼 물에 안 젖는 노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다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해놓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실례할 때 대변 볼 때 네.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라. 그럼 그때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따져야죠. 메모장 갖다 놔야 되는 거군요. 자, 네. 나는 운전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라. 근데 네. 운전할 땐 기록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음성 앱을 이용하면 돼요. 맞아요. 보이스 음성 앱. 레코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생각만 떠오르면 난 저장해야지라고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해요. 네. 그 의지가. 그 인간한테는 진짜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가끔 가다가 맞아요. 샘솟는데 이거를 대부분 기록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까먹고선 그렇죠.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 메모 앱이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정리야 안 정리야의 이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는 일종의 제2의 전뇌라고 생각해요. 네. 제 두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다가 다 음성 메모하거든요.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네. 또 목욕하다가 샤워하면 다 기록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촬영해가지고 에버노트 기록해요. 네. 그래서 에버노트에 가면 음성과 사진과 다양한 수단으로 모든 제 머리에 기억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뒤져봐요. 10년 동안. 네. 그러면 맞아. 3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 내가 했었는데 잘 됐네. 네. 여기서 활용해서 또 쓰고. 맞아요. 와, 예전에 제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잘 못하고 있었네요. 네, 핑계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네. 뭔가 약간 제 삶이 좀 더 스마트해졌다고 할까요? 좀 그래도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메모를 제가 이제 하나 어드바이스 드리면 네.
가리지 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과 다양하다. 절대 가리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네. 특히 뭐 이 정도까지 할까, 뭐 메모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메모를 해놔야지 맞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캘린더와 메모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구글 통해서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구글 검색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 워낙 다양하긴 해요. 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일 타입이라고 하는 네. 그 명령어를 이용하면 PDF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고 네. PPT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고 네. DOC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 남겨진 컨텐츠보다 네. 이 문서화된 게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적으로 더욱더 좋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파일 검색을 구글에서 많이 해보시면 네. 의외의 대박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 첫 번째, 네. 그래서 파일 검색을 많이 해보셔라. 두 번째는 이미지 검색이에요. 이미지 검색. 이미지 검색.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기능이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이미지만 가지고서도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네, 어떤 이미지를 네, 구글에서 이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네. 원래 우리가 찾은 A 이미지에 원본 이미지는 해상도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작아. 네. 이 원본을 찾게 되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자료에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원본을 찾으면 그 이미지의 최초 출처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가 중개한 게 아니라 이 원본의 소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훨씬 더 정제된 원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두 번째, 네. 그 이유 때문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는 게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이미지 검색을 누르고선 이거 파일을 뭐 올리거나 뭐 이런 식인가 봐요? 맞아요. 네. 네. 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그 이미지와 똑같은 걸 구글이 찾아줍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박이네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구글을 그렇게 많이 쓰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저만의 팁 중에 하나가 그 이미지 파일을 검색을 할 때, 왜냐면 우리 뭐 문서 작성하거나 뭐 또 유튜브 컨텐츠 활용하고자 하면 이미지 많이 찾잖아요. 네. 그때 뒤에 한 칸 띄고 PNG PNG. 확장자. 네. PNG로 파일. 검색하면 투명한 이미지가 검색돼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한 이제 영상 자료나 이미지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설명 살짝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하얀색인데 맞아요. 그 하얀색 부분들이 이제 아예 다 투명화되어 있는 필요 맞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래서 딱 그 애니메이션만 딱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맞아요. PNG라고 검색을 네. 해보시면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구글 검색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확실히.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보다 보면은 구글로 검색하다 보면 더 좀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자꾸 그쪽으로 옮기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좀 힘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검색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업무상 시간 관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썼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이 진짜 이 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해도 네. 아니 어디 가서도 저는 뭐 면접 떨어졌다 얘기는 안 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게 뭐 우리가 뭐 학력이든 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학력으로라도 끊든지 아니면 뭐로도 끊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학력이든 뭐든은 크게 중요치 않아질 수도 있더라. 그쵸.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프로 일잘러. 네. 진짜. 프로 일잘러. 예, 프로 일잘러 되기가 꿈이었고 네. 또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 전파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건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왜 잘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왜 절약해야 될까?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Y가. 네. 항상 제가 OWEH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왜 일을 잘해야 되지?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가? 회사에서 더 직급을 높이 저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제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면 일은 최소화 시켜야 돼요. 네. 왜? 가족과 보내야 되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인간이 놀아야죠. 근데 네. 놀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은 높이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 시간은 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프로 일잘러의 목표는 네. 행복하게 그냥 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이러면서 칭찬까지 받는다. 맞아요. 라는 거죠. 네. 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게 노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이벤터스를 통해서 예.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터스 사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덜 중요한 것들을 쳐내실 수가 있나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여러 개 적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 잘라내는 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요청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값진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죠. 네.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뒤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은 덜 값진 것들을 뒤로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이 있어요. 그 일이 덜 중요하냐, 더 가치가 있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람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달라요. 프리랜서는 내가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는 그거를 내 상사든 일을 시킨 사람이 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즉 A와 B와 C의 경중 얼마나 덜 중요하고 더 값진 일이냐는 그걸 시킨 사람이나 내 상사가 알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팁은 물어봐라. 아. 시킨 사람한테. 왜 창피하거나 왜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거 물어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의외로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로 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걸 물어봐야 되고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이 네. 많은데 난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네. 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시킨 사람이 알고 나를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알 테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그들의 시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맞아. 이게 진짜 제가 회사 다닐 때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하나같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팀장님, 저 일 되게 많은데 이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이게 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야, 그럼 그거부터 끝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먼저 하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그게 위에 있는 팀장이 저는 이렇게 말이 많어. 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맞아요. 그 일을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죠, 사실은. 그럼요. 보면. 예. 이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어보십시오. 네. 이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부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생산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연을 통해서 재밌거나 의미 있는 일을 만드셨던 경험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많죠. 네. 왜냐하면 결국 일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인간관계 그리고 같이 함께 알았던 지인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일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네. 저만의 팁은 저는 엑셀 파일에 네. 제가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합니다. 네. 명함 집에 집어넣지 않고 네. 기록을 해요. 그럼 뭘 기록하느냐? 네. 몇 월 며칠 며칠 대도서관님을 만났고 네. 대도서관님의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네. 꼭 써요. 대도서관님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들하고 일기장을 쓰시는구나. 대박. 초등학교 아이가 있구나. 네. 이런 내용을 쓴다고요. 다. 그렇게 20년 동안 네. 제 엑셀엔 보고가 있죠. 모든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언제 무엇 때문에 만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간단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또로로로 3년 전에 이분이 삼성전자 다녔었던 분이네. 네. 퇴사하신 분이에요. 퇴사하셨던 분인데 그때 갤럭시 쪽 담당자였었구나. 이분하고 좀 뭔가 그만두셨으니까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네. 찾을 수 있죠. 대박이네요. 게다가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3년 전에 만나서 그때 아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요즘 어떠세요? 대박이네요. 네.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따 대도서관님도 명함을 꼭 주십시오. 그럼요. 정말 최고의 인맥 관리법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최고의 인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적어놓을 때 이제 간단한 메모를 해놔요. 꼭 그 사람의 특징. 저만의 방법인 줄 알았더니 또 왜냐면 이게 얘들은 진짜 인싸인 게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형 오랜만이야 뭐 형 뭐 아들은 뭐 지금 뭐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갔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딱 빙고. 이게 문이 확 열리거든요. 와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하셔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근데 엑셀이 네. 제일 좋더라. 뭐 리멤버라는 앱도 있고 한데 네. 뭐 어떤 앱을 쓰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아 기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저 네. 진짜 반성합니다. 네. 집에 명함이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또 많이 만나세요, 사람을. 네,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해놓고서 명함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계속 모아놨거든요. 정리를 안 해놓은 제 자신이 나중에는 진짜 너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실행, 실천 이게 네. 중요하다고요. 자,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저를 첫 1번 라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해놓고서. 네. 아, 정말 시간 관리 도사. 이렇게 적어놔야겠어요. 아,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거를 아마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서 시간 관리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팁들이 제가 볼 땐 진짜 어마어마한 팁들이에요. 이거 거의 사회생활 쌉고수 요즘 말로 쌉고수. 네, 쌉 최고의 경지거든요. 네. 네,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는 게 저는 진짜 느껴지거든요. 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이분은 진짜 사회생활 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네. 이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을. 네. 너무 좋네요. 이 책을 사서 보면 다 여기 내용이 다 네, 들어있는 책을 거죠. 사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저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 팀 간의 협업을 하면서 업무가 중첩될 때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는 걸까요? 이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지고 분배하면 처음 뒤로 밀린 업무는 다른 중요한 업무에 밀려서 자꾸만 이 쌓여가기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 관리의 이제 최고 절정 고수는 네. 내가 하지 않아요. 시켜요. 시켜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일의 규모나 여러 가지 ROI를 볼 때 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라고 하면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키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부 팀이 아니라 외부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럴 왜냐하면 수 있네요. 내부는 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네. 단위 시간당 뭐 굳이 이거를 더 회사 내부에 있는 인적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은 건 네.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웃소싱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좀 단순 작업인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시키는 게 오히려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주를 맞아요. 주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된다고요. 리더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 팀의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빨리 쳐내서 네.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에 맡기는 거. 네. 두 번째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질문은 딱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뒤로 밀린 업무라면 뭐 본인들이 굳이 해야 될 업무는 맞아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쓰시는 게 훨씬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미라클 모닝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네, 맞아요. 옛날에 한창 때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한창 때 있었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타이밍에 따라도 달라요. 네. 제가 3년 전에 아들을 가져서 네. 3년 전에 아들이 예, 뒤늦게 네. 늦둥이로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달라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맞아요. 알죠. 예. 너무 다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수가 어마어마. 너무 아이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쉽게 말하면 아이로 모든 게 다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도 못 돼요. 네. 그거 따라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형 인간이든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그 케이스도 내 시기적 특성에 따라 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나는 아침에 더 집중 잘 되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지. 네. 나는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단 이건 중요해요. 집중이 안 되는 시간대에 과연 뭘 할 것인가는 중요해요. 왜냐면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는 뭘 해도 다 잘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이걸로 뭐 허비하기도 하고 그때 뭘 할까? 네. 그게 중요해요. 그때도 약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신경을 그렇죠. 많이 안 써도 되는 일을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때 그냥 책을 읽어라. 아, 안 되는 시간대에 어거지로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거나 두 번째 단순 반복 노동. 쉽게 하면 매크로라고 하죠. 오히려 쉬운 예, 뭐 단순 검색하거나 작업들. 뭐 네. PNG 파일 찾거나 아까 네. 그랬던 PDF 파일 찾거나 이런 거는 굳이 막 내가 막 집중도가 막 높고 이럴 필요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대에 뭘 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아침형 인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답변이시네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또 새벽형 인간들도 많거든요. 네, 밤에 또 집중 잘 되거나 새벽에 네. 집중 잘 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아침에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실행하는 게 가장 실천. 중요하다. 네, 제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 김지현 부장님 모시고선 스마트 워커가 되기 위한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게 되고 네. 내 시간을 좀 이렇게 써야겠다랑 그다음에 앞으로 진짜 뭐 마인드맵도 그렇고 네, 특히나 우리 구성원들의 회의 시간 이렇게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래요? 우리 구성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랑 좀 네.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네. 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팁들을 참고하시고 이 필요에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스마트 워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늘 대도서관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또 정리되고 네. 그리고 또 질문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다음번에 또 네. 책 내용에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배워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제 뭔가 남한테 알려주다 보면 맞아요. 스스로도 정리되는 게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렇게 아까 저처럼 뭐 프로젝트 일기 같은 것도 쓰면서 네. 스스로 교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이게 교재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돼서 스스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정리하면서 내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누고 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때 나의 지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식이 숙성돼서 지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기록과 계속 확인하는 복기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현답들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지현 부사장님과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